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오늘은 드림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타임에 어떤 교수가 나와서 렌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드림렌즈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드림렌즈 최고입니다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교수 타임 끝나고 그 다음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또 질문을 했어요, 드림렌즈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교수가 드림렌즈 사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경사들이 막 웃었죠. 왜 웃었는지 그 교수는 모르겠지만 그 전 교수의 강연을 못 들었겠죠. 그 시간 딱 맞춰서 왔겠죠. 만약에 들었다면 그렇게 바로 얘기를 못 했겠죠. 좋다고 바로 직전에 교수가 말했는데 직후에 사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드림렌즈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민감한 주제다라는 것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감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드림렌즈를 안경옷에 취급을 안 합니다. 주로 소비하는 층이 안과고 드림렌즈를 취급을 할 측정 장비가 있어야 된다, 안과 위주로 흘러가는 거지. 샤넬, 선글라스 이런 거는 안경몬에 공급 안 하고 백화점에만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드림렌즈를 끼면 똑바로 누워서 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도 똑바로 누워 잘 수 있습니까? 자다 보면은 내가 옆으로 자는지 똑바로 누워 자는지 알 수 없죠. 틀을 만들어 가지고 딱 이렇게 결박을 해 가지고 딱 누워 자면 잘 수 있겠죠. 옆으로 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원리가 각막을 눌러준다는 거 아닙니까? 각막이 이렇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생긴 걸로 눌러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좀 평평해진다. 각막하고 수정체가 두꺼우니까 근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눌러준다라는 원리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옆으로 자면 이게 옆으로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눈 옆으로. 하드렌즈 왜 쓰다 보면 옆으로 흐르면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로 오게 만들죠. 딱딱하니까 하드렌즈 일종이에요. 형태는 좀 다르지만 센터링이 정확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눌러줘야 되겠죠. 엎드려서 자면 효과가 있을까요? 눈을 감으니까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엎드려서 어떻게 자겠습니까? 약간 옆으로 자겠죠. 엎드려서 자더라도. 엎드리고 자는 사람들이 있지만 얼굴은 이렇게 약간 옆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드림렌즈가 아주 물리적인 그럴싸한 이론이에요. 이렇게 눌러준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그럴싸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똑바로 누워야 돼. 옆으로 누울 수도 있을 텐데 옆으로 누우면 이게 흐를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는 거잖아요. 근시도가 낮은 경우에 이걸 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주로 쓰는 건데 애들이 이렇게 가만히 결박되어 있으면 되겠지만 어떻게 결박해서 이렇게 잘 수 있습니까? 그럴싸한데 그럴싸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력 교정 수술을 한 다음에 시력이 다시 떨어진 사람들, 왜 떨어지냐 하면 아무리 깎았다 하더라도 이 신체라는 거는 복원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각막이 부풀어 오른다 이 말입니다. 재생이 어느 정도 된다고는 할까요? 심지어 깎아버린 각막도 약간 부풀어 오르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눌러준다고 해서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용수철을 누른다고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튀어 오르지 않습니까? 자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걸 누르고 날마다 쓸 때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빼버리면 이게 한 번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근시도가 한 번에 진행돼 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라식 수술 하신 분들, 약간 눈이 다시 나빠졌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 렌즈를 권해요. 뭐라 할까요? 병 주고 약 준다 할까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력 교정 수술도 약이 아니라 병이란 말입니다. 약 주고 약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병 주고 또 병을 주는 거예요. 수술을 했죠. 각막에 손상을 입혔어요. 허용 가능한 손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손상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물리적으로 막 눌러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걸 대고 이교정을 해요. 임플란트가 약간 튀어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 이교정을 하랍니다. 임플란트 한 상태인데 이교정을 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교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만 시력 교정 수술을 했어요. 임플란트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걸 다시 눌러.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무마를 하는 거죠. 드림렌즈 끼면 괜찮을까? 처음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면 또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고도의 매뉴얼이 있겠죠.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드림렌즈 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넘어가는 매뉴얼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100만 원 그 정도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해가 될 수 있다고요. 병을 받고 계속 병을 받습니까? 아닌 걸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이렇게 계속 꼬인다고요, 스텝이. 수술하고 서클렌즈는 끼면 안 좋다고 말은 하면서 그거보다 더 딱딱한 하드렌즈로 압박을 가해서 누르는 건데 이거는 괜찮아요? 하드렌즈 계열이니까 하드렌즈 맞춰주고 안과에서도 맞춰줍니다. 하드렌즈는 안경원에서 맞춰주죠. 하드렌즈 끼고 자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끼고 자면 안 됩니다. 밤에 잘 때는 빼셔야죠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밤에 끼고 자라고 하냐는 것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 끼는 렌즈다 해서 드림렌즈라고 하고 또 꿈처럼 좋은 렌즈다 라고 해서 드림렌즈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렌즈다. 꿈 같은 얘기죠. 누른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꿈처럼 좋은 이야기는 꿈에 불과한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 꿈처럼 좋은 얘기를 해요. 주식 몇백 프로 올라간대요. 이거 50배가 기본이야. 그거는 꿈 같은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드림 렌즈. 그걸 여러분 꿈처럼 좋은 렌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꿈 같은 이야기에 불과한 렌즈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아이그루였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